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68년도 11월 3일 날 울진 무장공비가 출현했어요. 그때 무장공비는 31명이 사살됐어요. 그리고 어린애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사건이죠. 그럴 때 그냥 매일 방송 나오죠. 매일 신문 나오죠. 그래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무섭게 생각하고 그것막 사람들 다 놀래고 막 전 국민이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80년 5월 18일 600명이 왔다면은 대한민국이 그냥 난리 나버리죠. 뉴스 나오지, 신문 나오지. 그다음에 무장공비 그 북한 특수군 매일매일 잡은 거 다 시체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기자단한테 다 이렇게 전시하죠. 그 총 다 전시하죠. 물품 다 전시하죠. 그리고 이제 포로를 한 명이라도 잡으면 다 기자회견식이죠. 그냥 난리 나죠. 31명이 왔어도 난리 나는데 600명이 일개 대대가 왔는데 그냥 난리 나죠. 그런데 5월 18일 날, 5월 19일 날, 20일 날 무장 공비가 왔다, 특수군이 왔다, 광주 시민들을 막 선동하는다. 한 번도 방송 나온 일이 없고 신문 나온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장 공비가 이제 이렇게 울진으로 왔다면은 동해는 바다, 이제 배가 바다로 육지로 접안하기가 쉽잖아요. 물이 깊으니까 바로 이제 올라왔죠. 근데 서해는 뻘이 많아갖고 이렇게 공비들이 서해로 오기는 너무 힘들어요. 먼 바다에서 이제 잠수정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오려면은 너무 힘들으니까 다 접혀버리죠. 그러니까 동해 쪽으로 울산이나 영덕이나 그런 뭐 포항 쪽으로는 삼척이나 그런 데는 가능한데 서해로는 여태까지 공비가 나타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은 600명이 왔는데 어디 남해로 왔는지 거제로 왔는지 해남으로 왔는지 아니면 법승포로 왔는지 어디로 600명이 상륙했다, 잠수함을 탔다, 보도를 탔다, 그래서 며칠 날 어디로 거쳐서 광주 시내를 들어갔다, 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지금까지 심하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고는 600명이 왔다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것을 600명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 그걸 믿고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병우 선생도 더 이상 이제 지만은 들여다가 강연을 시키지 마세요. 세상에 어떻게 600명 왔다고 지만원을 들여다가 강연을 시켜요. 그리고 조우석 씨도 5.18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것을 자세히 들었는데 참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5.18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이제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병도는 고조선을 파괴하고, 그리고 양저우는 4.3을 파괴하고, 그리고 지만은은 5.18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없는 나라예요. 이게 자기를 쳐다볼 수 있는 물건, 거울이 없는 거예요. 역사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반 돈밖에 몰라요. 자기 출세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역사가 살아있어야 되고, 의식이 살아있어야 되고, 법이 살아있어야 되고, 정의가 살아있어야 사람 사는 사회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상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주사파가 한 40%, 30%에서 이제 40%가 좀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도가 30%, 우익이 30%, 성분 분석을 해보면은. 그런데 이제 중도파가 우파를 지지하면은 최우순 박근혜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당선되고, 이제 중도가 좌파를 밀으면은 문재인이가 당선되고, 그리고 우파를 윤석열을 밀으면은 우파가 당선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도 30%를 누가 이렇게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원도 지역 출신도 대통령도 되고 안 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중도를 끌어오려면은 어쨌든 대통령이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5년 동안 하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도가 감동을 받아서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있는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차기 우익을 밀어주지요. 그러면 그냥 100% 계속 앞으로 우익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러면 좌파한테 밀리질 않죠. 그런데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이 저렇게 죽을 써버리면은 좌파가 문재인이가 그냥 주워버려요. 노무현 때 너무나도 노무현을 국민들이 희망을 했는데 너무나도 잘못하니까 이명박이가 그냥 주워버렸잖아요. 500만 표 차이로 이명박이가 당선된 거예요. 누군가 그 사람하고 표 차이가. 그러니까 중도가 우익으로 이제 밀으려면은 하여튼 대통령이 법을 지키고 그리고 정직하고 헌신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감동을 해야 돼요. 한 예를 들면 드골이 앞으로 임기가 남았는데 대통령이 사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던 집으로 가서 그래갖고는 이제 집을 두뇌가 수리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수리비를 이제 지급을 한다고 이제 비서를 시켜서 돈을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드골이 세금을 가지고 집 수리면 되느냐? 내가 우리 내가 이렇게 조금씩 할 테니까 이 세금은 안 받겠다고 그래서 다시 보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면서 참 국민들이 봉사자가 돼가지고 집을 깨끗하게 수리를 해줬어요. 이 정도로 돼야 돼요. 대통령이. 아데나우어가 히틀러 때문에 감옥에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히틀러가 죽은 다음에 아데나우어가 수상이 됐잖아요. 참 정직하게 헌신적으로 해서 국민들의 이제 모범이 됐잖아요. 우리도 아데나우어 같이 저렇게 법을 지키고 헌신적으로 정직하게 잘 살자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희망을 준 거예요. 아데나우어가. 그리고 독일도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일도 하지만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돼요. 이명박 같은 감옥에 들어가고 박근혜 같은 감옥에 들어가고 문재인 같이 저런 식으로 그냥 하면 국민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딱심하고. 그러니까 중도를 우익으로 끌어들이려면은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그 장관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참 정직하게 해야 돼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세상에 이제 이준석 사건 보면은 참 얼마나 국민들이 실망을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정직하게 법을 지키고 헌신적으로 잘해야 중도가 국회의원을 밀어주고 대통령을 밀어줘요. 그래서 대통령이 잘하고 국회의원도 잘하고 장관이 잘하면은요 계속 앞으로 우익에서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돼가지고 국가를 잘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참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헌신적으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정성껏 잘해서 희생적으로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차기에는 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 되고 그랬으면 아주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제일 대한민국에서 위험한 것이 북한에서 만약에 공격을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가 못 하는가 그거 가지고 많이 이제 하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계속 쏘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지금 사이버 전쟁이에요. 그 사이버 전쟁은 미림대학교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과학대라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대학보다도 더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미림대학을 설립할 때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가 400억을 북한에다 미림대학 지으라고 돈을 줬어요. 그 돈 가지고 미림대학을 그러니까 과학기술대학을 세운 거지요. 거기서 이제 사이버 교육을 이렇게 김대중이가 한 90명을 전문가를 보내가지고 이제 곽선희가 돈을 대고 김대중이가 기술자를 95명을 보내가지고 그 미림대학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학생들이 한 15,00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졸업한 사람이 그래서 사이버에 이제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 15,0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한 3,000명이 직접 사이버를 이제 하는데 그게 다 군인들이래요 지금은. 그러는데 그 3,000명이 저 해킹을 하는데 그 수준이 미국 FBI 수준급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북한에서 이 해킹을 해봤잖아요. 저 인천공항 대한항공도 해보고 그다음에 농협도 해보고 은행도 해보고 국방부도 해보고 청와대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 뚫리는 거예요. 저 사이버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은 뭐 미사일도 중요하고 뭐 K9 뭐 자주포도 뭐 폴란드도 팔아먹었다고 뭐 만세 부르고 좋아하는데 제일로 무서운 거 지금 사이버 전쟁이에요. 북한 전쟁이 딱 벌어지기 전에 사이버 그분들이 해킹을부터 해요. 국방부 해킹 다 해서 그냥 다 파기시켜버려요. 청와대 다 해킹해서 파기시켜버리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1군 사령부, 2군 사령부, 각 군단, 각 사단 해킹해서 싹 다 파기시켜버리죠. 그리고 이제 제일 무서운 것이 울산에 23개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뜨거우면은 내리고 너무 차면은 올리고 다 그 열을 이렇게 이렇게 정유치를 해주는 것이 이제 컴퓨터로 다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 해킹하고 고장 나버리면은 올라가 버리면 그냥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판교에서 이렇게 카카오톡 사고 난 거 있잖아요. 그게 막 그냥 한 2, 3일 동안 참 대한민국이 마비돼 버렸잖아요. 그런 거 다 해킹해서 그냥 끝내버린다고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전기 다 파괴해 버리죠. 그러니까 해킹같이 지금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방어벽을 해야 돼요. 방어벽을. 그런데 방어벽을 하려고 이제 국정원에서도 이제 사이버대를 조직하고 국방부에서도 사이버대를 이제 조직을 했는데 300명밖에 없잖아요. 국방부에서는. 그런데 세상에 이거 방어벽을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선거 운동을 해서 해킹을 이렇게 댓글에 이제 찬성하고 반대고 그것이 갖고 거기 이제 이렇게 사이버 대장 이제 육군 준장이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참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이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곽선희 목사는 지금도 반성도 않고 소망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심인데 소망교회 가서 이렇게 현대사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아유 참 그나저나 우익이 누구고 좌파가 누구고 사유지자가 누구고 주사파가 누군지도 몰라요. 조영기 순복음교회 목사는 평양에 어린이 심장재단 세우라고 200억 갖다 줬잖아요. 뭐더러 거기로 200억을 갖다 주게 도대체. 그러니까 누구를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이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이버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거부터 어떻게 북한의 해킹을 막을 수 있는가 했는데 해킹 막는 그 사람이 이제 민간단체가 아주 약한 사람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지원하고 위기에서 그냥 막 왕창 밀어줘 갖고 그분이 이걸 잘 방어를 하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혼자 몇 사람이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죠. 두 번째 무서운 것이 방사포요. 600명 있잖아요. 600문.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선제 공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서 선제 공격을 하라고 그랬어요. 작전권은 다 미국이 갖고 있는데 선제 공격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방산포가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제포로 못 오는데 방산포가 600명이 이제 쏘아대면은 한 시간 안에 30만 발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방산포가 이제 전방의 각 사단, 전방의 군단,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그 다음에 국방부, 그 다음에 송탄, 그 다음에 이제 대전, 그냥 한 시간 안에 막 30만 발을 막 쏘아버려요. 그리고 쏘고 움직이고, 쏘고 움직이고, 쏘고 움직이고, 쏘고 움직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거 쏜 다음에 이제 미국 정보기가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이제 쏜다 그러면 이제 7함대로 보내면은 7함대에서 우리 연합사로 보내고 연합사에서는 이제 공군 비행기로 각 포대로 이제 보내면은 7분 걸린다고 그래. 7분. 그러면 7분이면 이제 발사를 해요, 우리가. 그러면 이미 7분이면 북한에서 다
방산포가 오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는 미사일이 150개가 있어요. 그런데 100기는 막 다른 데로 막 미사일을 쓰고 50기는 울산에 있는 23개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막 미사일로 막 쏘아버려요.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게 철근을 해갖고 5m라고 그래요. 이 폭이. 그런데 한 번 미사일 쏴서는 파괴는 안 되지만 충격에 의해서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내리고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나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50발을 그냥 집중으로 쏴버리면은 23개 원자력 발전소 몇 개만 터져버리면은 반경 300km가 방사능이 노출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울산에서 터지면은 이제 서울까지는 400km가 넘으니까 서울까지는 좀 위험하지만은 하더라도 경주, 부산, 그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영도 그 금방 그냥 다 터져서 난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핵을 안 쏘더라도 50기 미사일로 그냥 계속 그냥 1분, 2분, 3분은 50기 그냥 100기, 150기만 막 울산에 집중으로 공격하면 울산 원자력 발전 터지면은 그거 방사능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막아요? 선제 공격에서 막 끝장낸다 그러는데 미국이 허락도 않지만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못 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건이 딱 벌어지면은 북한에서 남한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해킹을 하죠. 그다음에 방산포가 막 1시간당 30만 발을 쏴버리죠. 그 중에서 울산 원자력 발전을 쏘죠. 제일 무서운 것이 좌파들, 주사파예요. 민주노총 한 80만, 전교조가 6만이잖아요. 전쟁 났다면 이석기 같이 해화동 전기를 다 끊어버린다든지 자기 회사에서 이러는 거기서 해킹을 한다든지 다 이렇게 인터넷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다 차단한다든지 창원에서 막 실탄 배달하는 것을 다 막아버린다든지. 그런데 민주노총이 80만, 전교조가 6만, 그럼 한 90만이 후방에서 계속 막 들고 일어버리면은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싸움을 못해요. 이 주사파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죽자 살자 달라들잖아요. 이걸 주사파를 누가 길렀어요? 전두환이가 5.18 때문에 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결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지금도 그냥 지만원이가 이렇게 600명 왔다고 그 떠드는 것을 우익에서는 그대로 믿고 그냥 인터넷에서 지만원을 데려다 강연을 시키고 프로세스 센터에서 육사 총구 동창 회에서 그냥 지만원을 데려다 연설을 시키고 우리는 지금 무덤을 파고 있어요. 무덤을 파고 있어요. 그리고 전교조 6만 명, 그리고 민주노총 8만 명,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내려오면 가만히 있어요. 다 들고 나면은 창원에서 실탄을 전방까지 보내지를 못해요. 다 고속도로 막아버리지. 각 회사 다 막 난리 쳐버리죠. 인터넷 다 그냥 고장 내버리죠. 전기 다 고장 내버리죠. 그냥 난리 나버리죠. 주사파가 지금 그렇게 무서워요. 세상에 문재인 대통령 때 5년 동안에 4,000건의 법이 통과돼 버렸어요. 그래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우익에서 한다는 것이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지만원이가 훌륭하다고 그러고 엊그저께 22일 날 광화문에서 이말에 데려다가 북한 특수군이 600명 왔다고 떠들게 놔두고 대한민국은 희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황당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걸 믿고 지금도 떠들고 있어요. 이 방송을 하니까 오히려 구독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구독자가 떨어져요. 그래서 참 너무 한심한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구국 선교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현동에 가면은 성결교 대학인 서울신학대학이 있어요. 그걸 팔고 이제 부천을 가는데 아현동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을 최태민이가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현 성결교회고 성결교회에서 이제 모금을 해갖고 그 돈을 줘서 최태민을 몰아내 버렸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그 비싼 돈을 가지고 이렇게 서울시나 그 땅을 산 거 보니까 최태민은 어디서 돈을 벌었냐 그거예요. 최태민이가 뭐 사업한 일도 없고 뭐 봉급쟁이 한 일도 없고 그리고 뭐 자기 아버지한테 재산 받은 것도 없는데 그 땅을 샀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국 선교회를 조직해서 거기 참 최태민 앞제비 들어온 사람들의 목사들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 참 그거 보면은 이 목사님들 같이 한심한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최태민 앞제비 노릇해 갖고 거기 가서 일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최태민이가 저 박근혜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구국 선교를 하면서 그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이제 딸 최순실한테 넘겨줬어요. 그래갖고는 최순실이가 그 사촌 동생인가 있는데 최재석이가 증언하기를 현재 부동산이 1,000억이래요. 그리고 현금이 한 2,000억 갖고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최재석이라고 최순실 동생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게 참 세상에 그러면은 최순실이가 무슨 사업은 일도 없고 그리고 뭐 봉급쟁이 한 일도 없고 돈 버는 일이 없어요. 뭐 유치원을 했다는가 무엇을 했다가 그러는데 이 1,000억이니 부동산이 그리고 현금 2,000억이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지금 딸한테 넘겨주려고 또 지금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는가?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는가? 한 번은 이제 김재규가 하도 최태민이가 기업들한테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했는지 뭐 해갖고 돈을 이렇게 돈을 후원을 받아서 큰 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막 기업들이 이제 이야기하니까 김재규가 조사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게 생겨서 그 조사를 해갖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최태민을 이걸 이제 막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냐고 그러고 그냥 최태민을 데려다가 가둬버리든지 그냥 기업들한테 다시는 못 오게 막 막아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김재규를 혼내고 그냥 넘어가 버렸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차지철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 김재규한테 이 개인 일 그러니까 국가 일이나 조사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해야지 이 개인 일을 조사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되느냐. 그러고는 그 차지철이가 김재규를 아주 모익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건 중요한 일인데 세상에 차지철이가 또 이렇게 이걸 막는가. 차지철이가 최태민이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어쨌든 각하가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협조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김재규 나쁘다. 그러니까 저런 버리지 같은 놈하고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일을 하는가. 그때 이제 버리지 소리가 나온 거예요. 김재규가. 자, 그래갖고 저거 죽여야지. 저거 안 죽여갖고는 대한민국 안 되겠다 해서 김재규가 차지철을 죽이려고 할 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때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차지철을 죽여야 되겠다. 저 버리지 같은 놈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차지철이가 죽으면서 박정희가 죽었는데 결국은 최태민 사건 때문에 다른 것도 있지만은 김재규가 차지철을 죽이면서 박정희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는 최순실하고 최태민하고는 인전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최순실하고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끊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대통령 돼갖고 청와대 데려가서 뭐 연설문도 다 수정받아갖고 어디 외국 가고 뭐 국가 일정도 다 하고 옷 같은 것도 다 최순실에서 자문받고 그래서 대통령은 최순실이고 부통령은 최순실 남편이고 세 번째가 대통령이라고 그냥 소문 나보고 그랬잖아요. 참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냥 박근혜가 아무 죄가 없고 돈 10원도 안 받더니 탄핵받았다고 막 지금도 광화문에서 떠들고 유튜브에서 떠들고 그러는데 제발 지금은 좀 앞뒤를 좀 알아보고 연구도 하고 그러고 그냥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두환이 신군부였는데 하나였는데 그 하나이를 강창성이가 싹 쓸어버렸으면은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강청생이 못 오고 오히려 대로 잡혀가지고 삼청 교육대 가서 교육받으면서 정신이 돌아가지고 지금 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김영삼이가 대통령 된 다음에 사조직인 하나일을 그냥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역사 바로 세우기 김영삼이가 나쁘다고 그러는데 하나일을 다 정리한 것은 김영삼이가 큰 공로가 된 거죠. 그때 정리 안 했으면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참 5.18을 통해서 이렇게 좌파가 극성 부리고, 그리고 이제 좌파 때문에 유교가 터지면은 주사파 때문에 대한민국이 참 쌈도 제대로 못 하고 이제 당해버려요. 그 중에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하고, 그다음에 남한의 이렇게 전교조고 민주노총 이렇게 사이버, 그다음에 각 회사 전기 회사 모든 이렇게 해킹 당하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남침하면은 북한보다도 남쪽에는 주사파가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간판만 대한민국이지 속은 지금 텅 비어 있어요. 주사파가 완전히 장악하고, 이게 이렇게 무서워요. 5.18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5.18에 대해서 지만은이가 이야기한 대로 600명 왔다, 제발 저거 이제 이봉규 씨 선생님도 이제 유튜브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특히 조우석 씨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말래 같은 사람은 광화문에서 연설을 시키지 말고, 그리고 이제 지만은 같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도운 사람도 있는데 절대 도우지 말고, 만나지 말고, 같이 일도 하지 말고, 제주 사람들 이렇게 김영중 씨 그런 사람들 지만은과 같이 무슨 세미나도 오고 그러는데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지만은이 끝내버리고 600명 왔다서를 싹 끝내야 충도가 우익을 밀고, 그리고 호남 사람들이 이제 우익을 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도 희망이 있고 대통령도 희망이 있고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 끝내겠습니다.